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사실 닦고는 꽤나 쉬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업로드도 방치가 되었네요. 대신 9월 1일부터 틈틈이 찍었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프레피룩이 유행해서 프레피룩으로 입어보는 중이에요. 딱히 어디 중요한 자리를 가는 건 아니고 집 앞입니다. 저는 개복치 인간으로 27도 이하의 에어컨에도 몸살이 걸려 늘 겉옷을 챙겨요. 언니가 사준 재킷인데 꽤나 커서 대부분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 걸칩니다. 프레피룩이니 박시한 자켓이어도 팔을 걷으면 어울릴 것 같아 킵해 두고 똥머리를 했어요. 점점 머리카락이 상하면서 끝이 갈색으로 변했고 길다 보니 지푸라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똥머리가 아래쪽에 검정머리와 이질감이 느껴져 풀었어요. 편집만 하러 카페를 갈 때는 전용 가방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용 키보드가 들어갈 만한 가방을 리폼해서 만든 길다란 가방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는 가방들은 워낙 작다 보니 커버를 씌운 키보드가 안 들어갔습니다. 워낙 덜렁대다 보니 파우치에 아이패드와 키보드를 각각 넣어줬어요. 편집용은 아이패드, 거치대, 키보드 외에도 투두를 적은 메모지와 볼펜이면 됩니다. 누리 언니가 선물해준 거치대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거치대를 새로 넣었을 때 가로 길이와도 딱 맞게 리폼한 거라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는 자잘하게 핸드크림, 인공눈물, 이어폰 등등을 들고 가요. 챙길 땐 각 위치에 맞게 둔 곳을 찾아가 한 번에 넣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버즈를 미리 끼고 나가요. 마스크도 끼고 휴대폰도 챙겼고 지갑도 나가는 길에 챙겨나가면 끝입니다. 이날은 그동안 재활용할 것들이 쌓여있어서 한 번에 버릴 때예요. 음식 먹는 건 항상 외식으로 때우지만 선물을 받거나 서브웨이처럼 밖에서 먹기 힘든 건 집에서 먹습니다. 사실 그런 쓰레기들보다 편집하기 싫은 날은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힐링을 찾는 게 많아요. 분리수거는 지하 1층이고 저는 1층으로 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위에 있으면 그냥 걷습니다. 이런 곳은 왠지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귀신 안 믿어서 그냥 넘어질 수 있는 허술한 저를 걱정해요. 걸음걸이가 좋지 못해서 가끔 평지에서도 발을 헛디습니다. 나오면 일단 밥집부터 왔어요. 아침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식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점심은 사려고 먹습니다. 이날은 오므라이스를 시켰는데 사실 돈가스 소스 뿌린 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요. 그냥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분 섭취가 목적이라 완전체 식품인 계란과 탄수화물인 밥을 택했습니다. 이날은 다른 때보다 더 식욕은 없었지만 그래도 볶음밥이란 치트키가 있어서 밥 넘게 먹었어요. 제 입장에선 뿌듯했는데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공감 못할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다음은 카페에 왔어요. 오른쪽엔 아주 달달한 흑당이 들어있는 라떼와 중간은 편집, 왼쪽은 게임 자동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지금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 오늘 할 일을 적어요. 어차피 이건 적고 그날 밤 일기를 적은 뒤 버리는 거라서 대충 적습니다. 이런 메모마저 글씨체를 예쁘게 신경 써서 적진 않아요. 적고 나면 영상 편집 하나가 다 끝날 때까지 카페에 앉아 합니다. 보통 8분짜리 한 편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최근 20분짜리 영상을 많이 만들었죠. 카페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하고 최대한 구석에 박혀서 합니다. 그래도 거의 매일 출석하다시피 하니 가끔 서비스도 챙겨주셔서 그곳에만 가요. 집에 도착하면 짐들을 바로 풀고 정리합니다. 안쪽에 놔둘 짐과 입구 쪽에 둘 짐을 구분해서 두고 있어요. 지갑과 배터리가 많은 버즈가 입구에 둘 짐입니다. 다 꺼내고 나면 다시 하나 둘씩 제자리에 보내줘요.
영상 편집이 끝나면 후시 녹음 차례라서 식탁 같은 곳에 앉아서 바로 거치대를 펴 준비합니다. 그동안은 유튜브에서 노래를 틀어들고 옷을 갈아입어요. 노래는 길게 정착하지 않고 대부분 하루에 한 번씩 꽂히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이날은 찰리푸스의 노래에 빠졌어요. 후시 녹음을 하기 전에 밖을 다녀왔으니 찝찝하니까 바로 씻었습니다. 이미 머릿결이 운명하긴 했는데 더 악화시킬 순 없으니 헤어 오일을 발라주고 있어요. 오일을 발라도 소용없는 머리지만 안 바르는 것보단 낫습니다. 길다 보니 관리가 어렵지만 검정 긴 생머리에 흰색 소복 같은 원피스 조합은 묘하게 마음에 들어요. 귀신은 무섭기보다 그 바이브가 힙해서 홍대병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샤워 시간보다 머리 말리는 시간이 더 길어서 두피와 가까운 모발만 말려요. 끝은 축축하지만 상에서 더 안 마르기 때문에 자연 건조하는 것이 머릿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전보다 훨씬 나태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전에는 스케줄에 맞게 살았는데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문인지 몸의 기력이 30만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귀차니즘을 겪고 있냐면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오해할 정도예요. 펄럭을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인데 아침에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최근에는 기초 화장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수분크림만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도 얼굴이 당기는 게 싫어서 바르느라 침대 쪽에 두고 있어요. 들고 오면 짐들은 치워주고 화장실에서 틀어두고 샤워했기에 들고 간 아이패드도 재위치시킵니다. 목소리가 코로나 걸린 이후 오후 돼서야 잠긴 게 풀려서 샤워를 따끈따끈해진 목으로 해줘요. 녹음은 될 때까지 비행기가 지나가면 1분에 한 번씩 끊어가며 무한 반복합니다. 비행기가 요즘은 살맛이 났는지 1분에 한 대씩 30초 동안 지나가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요. 녹음 기계도 다 고장나버리고 지금은 폰으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기계 업그레이드를 생각 중입니다. 녹음 때는 습관이 되어서 왼손으로 어디를 낮추고 말을 쉬어갈지 체크하게 돼요. 평소처럼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아닌 그나마 듣는 사람이 덜 거슬려 할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녹음은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 체크 없이 완성된다 싶으면 멈춰요. 그럼 녹음된 건 옮겨서 넣어두고 영상을 뽑아둘 동안 제 할 일을 합니다. 머리카락 끝이 촉촉하다 보니 아직 묶을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풀어주며 말리고 있어요. 이제 후시 녹음도 다 넣었으면 뽑아둘 동안 영어 어플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투두를 체크해야 돼서 한번 봐줬어요. 초반은 강의를 듣는 거라서 머리를 말려주며 보고 듣습니다. 스피킹도 있어서 녹음을 하는데 제가 발음이 구린지 인식이 잘 안 되어서 될 때까지 하느라 또 왼손이 나가요. 보통 10분 동안 하는 편이고 그 사이에 영상은 뽑혀서 다 끝난 뒤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귀찮음에 몸부림 한번 쳐주고 일단 미뤄둔 채 다른 일 먼저 할게요. 자막 넣고 컷 편집은 즐거워도 후시 녹음은 비행기 때문에 스트레스고 썸네일은 창의력 부족으로 힘듭니다. 수분크림은 어차피 저녁 때 또 바를 테니 침대 쪽 책상에 다시 두었어요. 그동안 빗자루질을 하고 아래쪽 책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닦고 해둔 다이어리는 치워두고 우선 썸네일을 꾸밀 차례예요. 영상은 미리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한 게 완료되어서 이제 썸네일과 자잘한 거 설정만 하면 됩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요. 항상 비슷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고민이긴 합니다. 썸네일을 뽑아냈으면 자잘한 설정 후 끝이에요. 아이패드의 경우 변경사항 저장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다른 걸 할 준비를 합니다. 다이어리를 올려두고 어떤 거 할지 체크할 동안 시간은 충분해요. 닦고 때 영상을 촬영하지만 않는다면 보통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두고 합니다. 닦고는 촬영용이 아니라서 가볍게 했어요. 닦고라 하면서 라라랜드를 봤기에 영화 감상용으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다이어리를 8월 1일부터 써왔는데 영상 촬영을 하나도 안 했네요. 벌써 뚱뚱해져서 닫기도 힘들어졌는데 다음에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저녁을 잘 안 먹는데 오늘따라 딸기를 직접 가루낸 스무디가 땡겼어요. 이날은 밤에 30도 정도 되었기에 가게 에어컨을 틀 수도 있으니 상의는 두껍게 입었습니다. 빵을 좋아하진 않지만 점심을 남긴 것도 있고 스무디를 맛있게 먹을 겸 시켰어요. 이삭 토스트 2개의 빵의 겉바속 쪽은 포장을 했을 때 못 느껴서 늘 먹고 가게 됩니다. 딸기 스무디는 정말 제 취향이라서 다 못 먹더라도 이삭만 오면 시키고 있어요. 집 갈 때 문득님이 사주신 초코우유 기프티콘을 바꿔서 갔습니다. 요건 배불러서 못 먹으니 내일 저녁이 되겠네요. 밖도 나갔다 오니까 드디어 머리카락이 다 말라서 묶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배도 부르겠다 배도 꺼줄 겸 그동안 스티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물은 틈틈이 마시고 있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카페에서 음료로 채우다 보니 많이 못 마시네요. 그동안 선물 받은 인물 인스가 넘치도록 많아서 한번 정리의 날을 잡은 게 오늘입니다. 역시나 유튜브를 보면서 정리했어요. 유튜브 영상은 항상 짧게 보고 보는 유튜버도 늘 달라집니다. 일단 간략하게는 정리했는데 정리는 보는 사람이 편해하는 거라 딱히 팁이 없어요. 정리할 린스는 3,000원 남아있지만 일단 간략하게 끝내뒀으니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닦고도 한 개 했는데 이건 1일 거라서 인스타에 올라갔어요. 이제 침대 쪽 책상으로 오면 보습 차례라서 수분크림이나 립밤을 바릅니다. 립밤도 다 썩어서 이제 잘 나오지도 않네요. 수분크림은 사실 따지는 게 없이 트러블만 안 나면 장땡이라 트레이더스에서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하루가 굉장히 단조로운데 한동안은 늘 이렇게 살 정도로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매번 일기에 적는 말이 오늘까지만 나태하게 굴자는 말이었습니다. 9월 중순인 지금은 어떻냐고요? 배 이상으로 더 게을러졌습니다. 꽤나 전부터 지금까지 게임에 빠져 있거든요.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17년도에 PC로 500시간 정도 했습니다. 22년인 지금은 모바일로 500시간 정도 해서 거의 1000시간가량 했네요. 워낙 땀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손이 건조한 걸 싫어해서 핸드크림은 집에 있을 때도 수시로 바릅니다. 일단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어요. 이제 쑥스럽지만 밤부터 새벽까지 게임만 하다가 잠들 겁니다. 앞에는 아이패드가 있는데 밤에는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틀어요. 핸드크림도 립밤도 죄다 꾸덕한 것만 쓰고 있다 보니 흡수가 될 때까지 펴바릅니다. 사람 내 손이 2개라서 좋은 점은 로딩이 되어가는 게임을 보며 안약 뚜껑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때 머리카락이 당겨지면 거슬리니 집게도 풀어서 두피에 휴식을 줍니다.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구름만 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흰색 연기 같은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6일날 추석을 맞아 본가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짐은 생활용품보다 다이어리, 아이패드 액세서리 포함이 제일 많습니다. 다꾸짐은 많다 보니 타르트님이 선물로 주신 감성 스티커북을 챙겨가요. 다양한 스티커가 책처럼 되어 있어서 가끔 아무렇게나 떼어다 꾸미기 좋았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근육통이 생길 허약한 재질이라 화장품도 몇 개 안 들고 가요. 기초도 그냥 수분크림으로 퉁칩니다. 이렇게 들고 가도 캐리어가 커서 무겁다 보니 금세 7kg가 넘어요. 사실 거치다 아이패드, 키보드를 합치면 저한테는 꽤나 무게가 되긴 합니다. 작은 가방에도 지갑, 휴대폰들, 버즈만 들고 가는데도 꽉 차요. 애플펜스도 혹시 모르니 챙겨두겠습니다. 추석 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서 비행기가 쌀 때 올라올 거라 구두를 신었어요.
오랜만에 가는 부산이라서 어머니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 베이지 톤으로 우아하게 입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슴골이 보인다는 이유로 저 상의는 본가에 두고 왔어요. 그럼 부산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데 무빙워크가 길기도 하고 구두를 신어서 멈춰서 가요. 하지만 한국인에게 무빙워크란 이족 버프 장판일 뿐입니다. 멈춰서 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몇 번 못 봤어요. 탑승권 체크인은 모바일이 아닌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닫고 할 때 좋거든요. 저기 보이는 빌라드 샤를롯테 카페는 제가 좋아하는 자몽 아이스티를 파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아이스티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절망해서 아무것도 사지 말까 하다가 탑승까지 2시간이 남아서 일단 시켰습니다. 프레쉬 사과라는데 그냥 사과를 통째로 갈아내서 식감이 살아있었어요. 역시나 맛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몽 아이스티가 정말 유일하게 맛있게 하는 집이라 아쉬웠어요. 저기 카페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출국장에만 있어서 국내 비행기를 이용할 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마시는 멀미약을 안 사서 공항 약국을 갔는데 마시는 건 없어서 짜먹는 걸로 샀어요. 정말 맛없고 효과는 미미했으며 부작용으로 잠 오는 것도 있어서 별로였습니다. 무엇보다 물컹거리는 제가 싫어하는 식감이라 더욱 싫었네요. 비행기 멀미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매번 내려가고 올라올 때마다 먹고 있어요. 저한테 알약은 잠 오는 게 3일 동안 지속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반면 마시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항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거의 4,000보가 넘어서 구두 신은 걸 후회했어요. 다 예뻐 보이려면 많은 수고가 들여집니다. 이날 내려가는 건 때마침 저렴한 표 중 저녁 시간대가 있어서 저녁으로 택했어요. 다만 조금 늦었더니 창가 자리긴 해도 날개와 거리가 멀어 멀미가 조금 있겠네요. 심지어 이때 태풍 소식도 있었다가 빠르게 지나간 덕분에 결항은 없었지만 바람은 거셌습니다. 짜먹는 멀미약의 미미한 효과는 이착륙 때 저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어요. 앞서 있던 손님은 축구선수 같았는데 역사가 살랑살랑 잘 응대해주다가 제겐 퉁명스럽게 대할 때부터 정이 떨어졌습니다. 효과가 미미한 약일 때 멀미가 심해서 약사 탓을 하는 거라 생각해주세요. 마시는 멀미약만 있어도 정신이 멀쩡했을 텐데 제 한은 꽤나 끈질기고 유치합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기지가 있어서 촬영이 불가능하기에 여기서라도 찍었어요. 집 도착해서 찍는 건 까먹었고 대신 9일에 약속이 있어서 버스 타는 것부터 찍었습니다. 부산은 정말 오랜만에 오기도 했고 지하철보다 버스 오른쪽 앞자리에 앉아 거리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이날은 부산 올 때마다 보는 언니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카페에서만 만나 놀 것 같아서 구두를 신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가진 곳이라서 부산에 왔을 때 가게 됩니다. 해도 잘 들고 우아한 곳이라서 사진도 잔뜩 찍어 이날 카톡 프사와 배사를 바꿨어요. 중간에 못 찍었는데 정말 많은 수다를 떨고 까만 너구리님 보따리 띵한 것도 소분해서 받았습니다. 다이어리도 이날 쓰지는 않았지만 언니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게 너무 행복해서 자랑용으로 들고 갔어요. 레몬 치즈케이크였는데 생각해보니 언니들이 사주셨습니다. 저녁 때는 미리 들어가 보기로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딱 해지기 직전이라 불들이 켜져 있고 노을이 되어가는 하늘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언니 심부름도 있어서 아이스크림도 사고 편의점에서 과자들도 사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시골에 잡혀왔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제 마음은 좋지 못했어요. 사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정말 반강제적으로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린 눈하고 점심 반쯤 빼놓은 채로 만 입에 붙인 채 있었어요.
정말 예기치도 못하게 또 시골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되는 바람에 편집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을 못했냐면 시골에 휴대폰만 들고 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곳을 당일치기로만 가겠다는 의견이 완고했습니다. 시골을 갈 땐 오빠차를 탔지만 다시 본가로 갈 때는 버스를 탔어요. 어머니와 언니와 있을 때는 이어폰을 끼지 않아서 정말 고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들 잠든 후에야 노래를 들으며 바깥 풍경을 보면서 왔어요. 저는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어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추석은 부모님의 날이니 어머니가 좋아하면 됐어요. 본가에 있는 동안은 자취방에서 하지도 않는 요리를 많이 해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해먹는 게 또 다르잖아요. 오랜만에 감자채 볶음도 바삭하게 해먹고 마파두부도 고기 없이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은 대부분 고기가 있는데 제가 비계 있는 고기를 싫어하거든요. 양파와 두부만 넣은 마파두부만 있으면 한 끼 뚝딱입니다. 다음은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서면도 돌았고 그 다음 날엔 어머니 예방접종 맞으러 다녔어요.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어머니와의 추억도 쌓고 인싸인 두 분에게 맞춰줍니다. 예방접종 하러 간 곳은 병원이 워낙 깔끔하고 신축 건물이다 보니 어머니 마음에 쏙 드신 모양이에요. 그러다 저 신발의 뒤축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바로 시내에 가서 새 신발을 샀습니다. 까먹고 신발은 안 찍었는데 어쨌든 사고 나서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에 들러 바로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 4시 정도라서 저녁 먹기 애매한 시간이라서 2개만 시켜 어머니와 반 나눠 먹었어요. 시장에 있는 칼국수 집이다 보니 나간 뒤 보인 꽈배기도 오랜만에 샀습니다. 부산은 정말 오랜만에 내려간 거라서 달라진 것도 많이 보이고 즐거웠어요. 다른 것보다 집에서 해먹는 밥이라던가 더욱 느긋해진 삶이 좋았습니다. 확실히 집밥이 좋아요. 그래도 솔직함을 하나 더 보태자면 혼자 있는 삶이 더 좋습니다. 어머니의 배웅을 받아온 공항은 다른 때보다 더 사람이 많았어요. 탑승구 위치도 바뀌고 비행기도 10분 지연되고 여러모로 가는 길이 정신없었습니다. 물론 탑승할 때 창가 자리는 어떻냐고 물어보시더니 비상구 좌석으로 바꿔주셔서 쾌적하게 갔어요. 멀미약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고 있어서 저녁을 먹기 위해 서브웨이로 왔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동안 인사를 못 드리는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찍어봤어요. 이제 다시 닥구인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